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오늘 28일차 수업이고요. 우리 조직의 유형에 대한 내용 들어가려고 해요. 조직의 유형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분류를 했지만 조직론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분류했지만 대표적인 학자가 민츠버그, 그다음 로베이, 데프트 이 세 사람의 학자 중심으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서요. 우리 오늘 수업도 마찬가지로 이 민츠버그랑 로베이랑 데프트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은 이름이 조직, 성장, 경로 모형. 말씀드렸지만 일단 단순 구조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기계적 관료세로, 그 다음 지금 보시는 단순하고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복잡한 부분들도 만약에 있고 거기에 늘 정해져 있는 일들을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전문적 관료제의 형태는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종합병원의 진료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안정되기는 한데 일 자체는 되게 복잡해. 이러한 환경이라고 얘기한다면 전문적 관료제. 그거 말고 사업부제, 에듀크라시 이런 식으로요. 단순 구조가 어떤 환경적인 부문과 연결이 되느냐, 어떤 종류의 일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부문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핵심은 일단 전략 정점이고요. 기술 구조, 핵심 운영, 그 다음 중간 개선, 지원 참모.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전략 정점, 그 다음 핵심 운영, 중간 개선이 개선, 라인이 되고요. 기술 구조와 지원 참모가 스텝이 되는 것 아시죠? 그래서 단순 구조는 전략 정점이 가장 핵심, 기계적 관료제는 기술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전문적 관료제는 핵심 운영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업부제는 중간 개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에듀크라시는 지원 참모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민츠버그는 단, 기, 전, 사입 이렇게 해서 5개로 암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6-10번 우리 로베이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볼까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환경입니다. 어느 환경에 적합하냐.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단순한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측 가능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기계적 구조. 기계적 구조는 복공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표준운영 절차 만들어지죠. 계층제 나타나죠. 명확한 조직 목표와 과제, 그리고 단순한 과제 나타나는 거고요. 자, 환경이 좀 급변해요. 그래서 뭔가 유기적인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면 유기적 구조. 그래서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규칙과 절차가 적고요. 모호한 책임 관계, 넓은 직무 범위, 비공식적이고 인간적인 관계. 그래서 복합적 과제를 보통 진행을 할 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런 유기적 구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로베이의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를 양극단에 두고 그 다음 나오는 뎁트는 조직의 유형을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의 중간 단계 사이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기계적 구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 제일 밑에 유기적 구조. 제가 보통은 수업 시간에 기계적 구조부터 유기적 구조까지 이렇게 하고 각각의 조직의 형태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직의 업무를 공동 기능으로 통합한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능 구조죠. 기능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산출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산출물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요거는 사업 부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 다음 사업부 내 기능 간의 조정이 용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매트릭스 구조, 기능 구조와 사업 부제 화학적으로 결합하고요. 수평 구조, 팀 조직, 그래서 핵심 업무 과정 중심으로 하고요. 네트워크 구조, 핵심 역량 위주의 조직의 핵심 역량을 남겨놓은 나머지는 외부와의 계약관계, 아웃소싱을 통해서 조직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조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데프트의 조직 유형까지도 다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선지 한번 볼게요. 자, 민츠버그 조직 구조, 조직 성장 경로 모형. 핵심 운영 부문이 중심이 되는 거는 전문적 과요제. 중간 개선은 사업부제. 지원 참모는 에듀크라시.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전문적 관료제의 특징을 만약에 물어본다면 높은 수평적 분화, 낮고 불명확한 공식적 분화, 공식적 수준, 높은 연결 연락 수준. 특징을 보실 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계적 관료제는 종합병원의 건강검진센터, 그다음 전문적 관료제는 종합병원의 진료 시스템. 이런 뭔가 예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문제에서 특징 보시기 훨씬 쉽습니다. 자,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입니다. 기계적 구조, 넓은 직무 범위, 유기적 구조에 대한 얘기네요. 넓은 직무 범위, 다원화되어 있는 의사소통 채널, 모호한 책임관계 다 유기적 조직의 특성이고요.
분명한 책임관계, 몰인간적인 대면관계, 높은 공식화 수준, 기계적 조직의 특성입니다. 데프트 얘기도 해볼까요? 기능구조하고 사업부제를 비교하는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기능구조는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기능구조는 각 기능부서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적응하기 상당히 곤란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사업 부제는 사업부 내의 기능 간의 조정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사업별 구조는 성과 책임 소재가 분명해서 성과 관리가 잘 되고요. 고객의 만족도의 제고, 왜냐하면 특정한 산출물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라는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도 풀어볼게요. 문제 6번하고 7번입니다.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 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계적 관료제는 막스 베버의 관료제와 유사하죠. 임시 조직은 되게 복잡하고 굉장히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2번 틀렸고요. 민츠버그는 개방체제적인 관점에서 더 베스트 원웨이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개방체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조직의 형태, 효과적인 조직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3번 X. 사업부 조직은 기능별, 서비스별 독립선으로 인해서 조직 전체의 공통관리비의 감소 효과가 크다라고 했는데 공통관리비의 감소 효과가 큰 건 조직을 기능으로 묶어놨을 때 기능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6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7번입니다. 매트릭스 조직과 팀제는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분명한 책임 관계는 유기적 구조의 특징이다. 틀렸죠? 기능 구조는 각 기능 부서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에는 적응하기 곤란할 수 있고요. 사업 구조는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이건 기능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구조의 특징은 아닙니다. 정답 되는 건 3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직의 유형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이제 조직론부터는 진짜 주제를 하나하나씩 잘 정리를 하면 훨씬 앞에 있는 정책론보다는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지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완주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힘내고 파이팅입니다. 안녕.